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네, 제 뒤에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2019년 즉 지난해 1월에 있었던 문파 라이브 에이드 행사입니다. 이른바 문파라고 그러죠. 문파들이 한 1200명이 모여서 이른바 개선가를 부르고 이른바 승리의 구판을 벌이던 그 광경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오늘 청와대에서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제2회 제2차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은 국정원, 검찰, 경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회의장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동시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도 아니고 진영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보란듯이 보면 추미애를 갖다가 옆에 대동하고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 이 문파, 팬덤이라고 합니다만은 팬덤, 문파가 됐던 또 달빛 기사단이 되었던 또 문꿀 오소리가 되었던 통칭해서 문파죠. 이 스스로 문파임을 자처하는 이들 극성 팬덤들, 이 팬덤들을 그 극성의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또 다만 조국은 상당히 영리해서 그들 문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암암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활용할 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추미애 사태 터지면서 지난해 조국 때하고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추미애 사태 터지면서 초기에는 보면은 청와대도 묵묵부답하고 또 청와대 민정에서 그 추미애와 아들의 문제, 이 문제를 갖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또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사실상 자진 용퇴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 있었습니다. 전 그것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손절매다. 또 내지는 이미 계륵이 되어버린 추미애 장관을 갖다가 이 선에서 끊는 것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이전에 추미애를 갖다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파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미애란 둑이 무너지면은 결국 그 무너진 둑을 넘어서 그 파도는 결국 청와대를 내리치고 민주당을 내리치고 또 자신들 내려칠 것이다. 그러한 절대적 위기감 속에서 문파들이 나선 겁니다. 이들이 마침 이번에 이 사건 초기에 그러니까 9월 초순경에 열심히 해시태그라고 하죠. 이렇게 샤프 같은 거 해시태그로서 내가 추미애다 마구 올려붙이기 시작합니다. 마구 올려붙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극성적인 여론을 갖다가 억지를 부리고 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9월 11일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그들의 극성에 무릎을 꿇죠. 결국 오히려 보면은 모든 화살을 갖다가 야당에 돌리면서 추미애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그야말로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14일, 그러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이네요. 지난주 월요일날 이낙연 대표조차도 그와 같은 흐름의 가세에서 추미애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하는 식으로 추미애를 역성들고 추미애 아들은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카톡으로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연가를 썼을 뿐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사실은 9월 11일 이전만 해도 보면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조금 같은 국무위원으로서는 참 뭐랄까 무한한 이야기지만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만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다가 싹 말을 바꾸었죠. 거기다 지난주 같은 경우 국민들을 갖다가 완전히 젊은이들을 완전히 가슴에 못을 박고 죄를 뿌리는 일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 아들을 갖다가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다. 즉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따랐다라고 하여 국민들 가슴에 정말 불을 질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바들, 이 문바들 제가 늘 보면은 과거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은 제 2002년 그 당시 2002년 1월 2월 해갖고 3, 4, 한 4월 3월 말까지 그 당시에 보면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선이 처음 시작될 준비 단계였던 1월, 2월 그 무렵만 해도 단연 당시 민주당 내에서 단연 대통령 후보로서 거의 확정적이었던 사람은 이인재 당시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인재 최고위원의 그 아성에 도전하는 사람은 한화갑 최고위원이 이인재 최고위원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었고, 이제 위에 빅2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조금 중위 그룹으로는 이제 제가 보조하고 있었던 김중권 당시 대표라든가 또 김근태, 지명도가 높았죠. 김근태 의원 같은 분이 있었고, 이른바 제3진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노무현 당시 후보를 보니까 다른 쪽하고 달리 그때 극성 팬들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제주다, 울산이다, 광주다, 대전이다.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 이제 김중권 대표가 마지막 6회차 즉 춘천에서까지 하다가 춘천에서 드랍하고 말았는데, 그때까지 보니까 계속 극성 팬덤들이 따라다니는데 버스 한 대를 대절했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그 당시 상황실장, 그 당시 대변인은 나중에 관악구청장 하는 유종필 씨였고, 그 당시 그걸 총괄했던 사무총장은 염동현 씨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장은 윤석규 씨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 밑에 각 팀장급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희정이다, 이광재다, 뭐 윤태영이다 이런 친구들이 이른바 그 밑에 조금, 왜냐니까 좀 윤석규나 유종필 같은 경우는 연배가 제 연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이광재다, 안희정이다 저희보다 한 5, 6년, 6, 7년 연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국장급이었어요. 제가 이제 윤석규 실장한테 제가 한번 좀 항의를 했습니다. 야, 이거는 경선 분위기를 갖다 흐리게 한다. 보니까 아니 뭐 우리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럼 예를 들면 제주면 제주, 광주면 광주, 울산이면 울산, 춘천이면 춘천, 대전이면 대전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뭐 하나갑, 이인재, 김중권, 뭐 김근태라든가 이런 그 어떤 지지 그룹들이 나와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실제 그랬습니다. 연호를 하고 그러는데 노무현 후보 측은 아예 버스를 한 대를 대절해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불공정한 것 아니냐 하고 제가 윤석규 실장한테 엄중 항의를 했습니다. 마침 윤석규 실장은 저하고 대학교 과는 다르지만 동기동창입니다. 같은 인문대였죠.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윤석규 실장한테 좀 화를 제가 좀 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칙이다. 그랬더니 윤석규 실장이 하소연하듯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건 나도 통제 못하겠다. 얘들 뭐 자기들이 돈 내갖고 버스 몰고 버스 대절해서 지들이 우리 노무현 후보 좋다고 따라다니는 걸 우리 캠프에서들 어떡하겠느냐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실제 노사모의 원 멤버는 그리 한 3, 40명 됩니다. 3, 40명. 버스 한 대. 근데 노무현 후보가 어느새 탄력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 제끼고 드디어는 모든 사람이 다 낙마한 가운데 결국 노무현 후보와 당시 정동영 후보 둘만 남게 되니까 그 당시에 연청이라고 있습니다. 연청. 즉 김홍일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인 김홍일 의원이 만들었고, 그 이후에 뭐 정세균 씨라든가 문희상 씨라든가 그 단장을 맡았던 연청 한 7만 명 되는 그룹들이 노사모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사리가 고래를 삼킨 거죠.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것이 열정이 무섭구나. 열정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도 보니까 문바 참 극성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극성입니다. 조금만 하면 그 댓글 달고 그야말로 전화기가 뜨끈뜨끈하게 막 문자 폭탄 넣고
5주 가면은 민주당 이번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안희정 당시 후보가 정말 질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것을 통제할 힘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으면서 통제를 못한 건지 아니면은 실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문자는 정말 경쟁을 갖다가 흥미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과거 지금부터 정확히 18년 전인 2002년에 제가 직접 목도했고 노사모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커가는 것을 지켜본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뿌리가 되어서 다시 이 노사모가 노빠가 되고 노빠가 다시 이번에 문빠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늘 관심 있게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근데 마침 이번에 추미애 사태, 지난해 조국 사태도 난리가 났었죠. 보면 이들이 개국본, 기억도 하시겠습니다만 개국본, 개싸움은 내가 할 테니 저 조국은 검찰 개혁을 하라 하고 개국본이라는 거 만들어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그 주말이면 꽹가리를 치고 북을 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인 과천청사에는 갖다 꽃을 보내고 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에는 흔한 얘기 엿을 보내고 이게 보니까 똑같아요. 예전에 노사모가 처음에 한 40여 명으로 출범했듯이 이번에 추미애 사태 때 그 해시태그 타는 걸 갖다가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갖다가 트윗 바인더라고 하면 그저 외국의 전문 그 트윗을 갖다가 이제 검색하는 그 분석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 트윗 바인더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 해시태그 내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이용자가 46만 7천 명이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다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내가 추미애다라는 글을 갖다 이것저것 써서 처음에 원 작성한 사람은 48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48명의 그 원작을 총 작성자라 그래서 약간 그걸 갖다가 이제 공유하고 뭐 이렇게 공유해서 좀 바꾼 게 총 작성자가 175명인데 이 한 사람 한 사람당 평균 한 2,600여 명 정도의 아마 그 팔로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8명이 내가 추미애다 하는 순간 이것이 실시간으로 거의 순식간에 47만 명까지 확 연쇄 반응이 일으키면서 증폭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증폭된 힘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압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들이 먼저 백기를 들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정세균이 백기를 들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국방부가 백기를 들고 또 이낙연 대표가 백기를 들고 자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 망정 지금 문빠들의 극성에는 일단 호응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위태롭다 하는 위기의식 속에서 그들에게 하여튼 부하내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문빠들이 보면 주로 활용하는 이른바 플랫폼이죠. 이제 그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글을 갖다 뭐 아무데나 막 올린다고 그게 전파가 빨리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들이 48명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48명 정도, 즉 한 1개 소대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로 올리는 그 플랫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시사타파 TV, 그다음에 클리앙이나 루리 웹이라는 또 웹사이트도 있다 그럽니다. 좌파들 전용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 한 몇 명이 한 1개 소대가 결국은 한 50만 명의 어떻게 보면 하나된 목소리를 만들어서 민주당을 쥐락펴락하고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뭘까요? 우리 이 문빠들 이들은 개국본도 만들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하게 기동전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보수 자유 우파 보면 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힘을 갖다가 발휘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상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기동전 그러니까 온라인 상에서 하면 오프라인보다 기동전이 엄청나게 속도가 이건 뭐 10만 분의 1초씩 빡빡빡 빛의 속도니까 10만 분의 1초씩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바의 정체, 저도 이 문바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 추미애, 내가 추미애다 해시태그, 그 어마어마한 운동의 첫 발상지는 마치 과거의 홍위병,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 마냥 한 40여 명이 악을 쓰고, 그 악을 쓰는 가운데 그 악이 1초, 2초 순식간에 40명이 47만 명이 됐다. 어마어마한 숫자죠.